요즘 고민들 많이 하시는 사연입니다. 네. 편안하게 혜택만 누리는 팀원, 어떻게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회사에 다닌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과 알고 지낼 정도로 연차가 찼지요. 6개월 전에 새로운 부서의 매니저로 발령이 나서 와보니 부서 일의 대부분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도 변화나 개선은 생각하지 않고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한 고참 팀원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연차는 높은데 단순 반복 업무만 하고 있고 그저 정시에 출퇴근하고 고연봉을 받는 현 상황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은 중학교에 입학한 딸의 학교와 학원 생활 뿐이지 회사에서도 주로 그쪽 대화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본인 연차에 맞는 수준의 일을 해줘야 할 텐데 평소 옆부서일 때는 편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서 이제 매니저로서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렵다. 네, 어렵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많은 팀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죠. 문제이기도 하고. 네. 이게 왜 옆에서 동료로 있을 때 잘 지냈던 사람인데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렵죠. 아마 뉘앙스로 봐서는 동성애 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인 것 같아요. 네, 여성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본인이 밝히진 않으셨는데 네. 여성분이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모두 전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매니저가 됐으면 매니저 롤로 모두 전환하셔가지고 피드백 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피드백 할 것이냐가 이제 그렇죠. 한다고 쳐. 그럼 네네네. 어떻게 피드백 할 것이냐에 우리 경험 많으신 코치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이렇게 성과를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일로 대화하고 일로 매니지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일로 대화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일을 주는 거죠. 일을 주고 일의 어떤 진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한가롭게 자기 자녀의 학교 학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스스로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자기 할 수 있는 일보다 좀 적은 강도가 낮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죠. 그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시시비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죠? 네. 뭐 예를 들면 주로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 이런 얘기는 절대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과제를 어떻게 줄 것이냐 제가 보기엔 루틴이라고 하는데 업무 자체의 성격이 루틴이라면 그거는 또 시비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 네. 이거는 루틴한 업무일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은 제가 보기엔 매니저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일을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구체화 시켜서 줄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을 하셔야 되고 어떤 아웃컴을 언제까지 내셔야 되는가를 명확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코칭해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결과를 리뷰할 때 보게 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이제 매니저가 절망. 그게 이제 한 2번, 3번 반복되면 매니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오히려 좌절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저는 또 하나 쓰는 방법이 이게 이제 자칫하면 1대1의 매니저와 팀원의 문제 내지는 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부서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내일 뭐 당신 일이 나눠져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간 회의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일을 주고 그 일의 진척을 나와 이 사람의 1대1 미팅에서가 아니라 팀 미팅에서 나눌 수 있게끔 해요. 네. 그렇게 해야 내가 한 일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게 좀 비주얼라이즈 되고 객관화가 되거든요. 결국은 동료의 압박을 하나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좋으신 포인트네요. 네. 이제 매니저의 압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동료의 압박이 더 힘이고 더 무섭거든요. 네. 동료의 압박을 활용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루틴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 무능해져 있을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제 과제를 줬다면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코칭해줘야 되지 않는가. 네, 네, 그렇게 당연히. 보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면 팀 미팅을 하게 된다면 서로의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또 제시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이 일에 대해 평가하면서 다른 팀원들한테 이게 어떤 다른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분들도 의견 주세요. 이렇게 미팅을 진행하죠. 그러면 저만의 피드백이 아니라 팀원의 피드백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이 고연차 팀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두 사람의 합의는 뭔가 하면 이거는 고연차의 이슈로 가지 말고 매니저의 과제, 매니저의 어떤 역할 고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걸로 사연을 저희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태도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라는 곤란해 라는 것은 매니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매니저의 고민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 사연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사연에 대해서 지금 묵코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제를 명확하게 주고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동료의 압박으로 이렇게 챌린지가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이제 매니저가 코칭을 해가지고 이제 디벨롭 하도록 도와주고 이 방법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게요. 이분이 이제 6개월 전에 와보니 또 이분만이 아니라 이 고연차의 직원만이 아니라 팀 자체가 변화나 개선은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팀원들도 다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모두 다. 그렇다면 이 팀장님이 조금 팀이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팀원들과 얘기 나누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좀 도전적인 과제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과정에 이분에 대한 압박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팀원들의 숨겨진 아마 그 니즈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수면을 좀 올리자. 그래서 그걸 공동의 목표화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짚어드린 것들이 지금 이 사연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